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별이 된 새 김은홍 작가 선생님이랑 여인 김혜진 작가 선생님 오늘 멋진 여행이 시작됐네요. 네. 네. 우리 그 관장님 예. 멘트 시작할까요? 예, 오늘은 그 K아트 프라이즈에서 초현실적 예술 부문에서 동상을 받으셨던 김은홍 선생님 모셨는데요. 닉네임이 아주 또 있습니다. 그래서 별이 된 새 김은홍 작가 예, 모셨고요. 박수 한번 칩시다. 그리고 이제 작품의 이제 영역을 또 여러 구분하다 보니 이제 순수한 접근의 예술 이렇게 파트가 있거든요. 네. 거기서 또 동상을 받으셨던 초현실적 예, 예술 동상이 아니신가? 네, 그 밑에 네. 순수 접근의 예술 네. 동상의 김혜진 선생님 나오셨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짚으면 이제 김은홍 작가 선생님은 초현실적 예술이죠. 네. 동상. 그다음에 순수한 접근 예술의 이제 김혜진 작가 선생님. 자, 질문 들어가겠습니다. 작품 활동의 배경이 되는 자기소개. 어떻게 보면 좀 유치원 들어가는 느낌인데 우리 여기 방송에서는 재밌게 하셔야 돼요. 이제 예, 편하게 하세요. 예. 예. 자기 소개라고 하면 저는 이제 그 어려서부터 약간 혼자 있는 걸 되게 좋아했어요. 좋아했는데 그때마다 연필하고 스케치북이 항상 옆에 있었고 그렇게 저렇게 이제 그림을 이제 이렇게 끄적거리는 걸 좋아했었는데 이제 좀 성장하면서 중고등학교 때는 좀 약간 독특한 아이였던 것 같아요. 이제 생각하니까. 왜냐면 친구랑 둘이 담력 테스트를 한다고 그 학교에 선생님 몰래 들어가서 밤을 세웠어요. 이야. 담력 테스트 한다고. 오, 멋있다. 그 다음날 아침에 선생님 몰래 좀 나오고 새벽에. 그리고 또 이제 고등학교 때는 학교 전체적으로 가는 그런 행사는 빼고 나 혼자 친구들하고 또 몰래 이렇게 가고. 그리고 버스를 타고 한 2-3시간씩 가는 그런 곳에 그 선착장에 가서 배를 타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 배를 타고 어디를 갈까 이걸 하루 종일 관찰하기도 하고 그게 이제 약간 모티브가 돼서 저의 그 주제 하는 게 그림의 모토가 된 게 편안한 그림을 하자 뭐 내 삶의 그림 이렇게 주위에 있는 그림을 하자라는 게 그때 약간 된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뭐 결혼하고 아이들 키우면서 그림을 전혀 못하고 있다가 약간의 우울증 같은 게 왔었어요. 근데 이제 내가 하려고 했던 게 우울증 오니까 이제 내가 그림을 좀 해봐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 그림을 그리면서 그게 많이 좋아지니까 가족들도 좋아하고 또 저도 변하니까 좋고 지금 이 그림이라는 게 저한테는 굉장히 큰 자존심 이런 거를 좀 세워주는 너무 잘했다는 생각이 들어요. 예. 박수 네. 하실 말씀이 많으실 것 같아요. 아니 이제 제가 이제 그 글도 받아보고 통화도 하고 대화를 나눴을 때는 그냥 마냥 조용조용하신 분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오늘 이제 본격적으로 작가에 대한 소개에서 자기 작품의 세계를 이제 알려준다고 하는 이렇게 기회가 되니까 그 마음의 창이 확 열리시나 봐요. 그래서 뭐 목소리도 상당히 뭐 음성도 강하게 에너지가 넘치시고 보기 좋은 어떤 모습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내용을 들어보니까 결국은 이제 어렸을 때 성장하는 속에 그 예술적 그 소질, 그 다음에 미술적인 또 재능이 많이 있으셨던 것 같아요. 근데 그런 부분들이 감춰진 생활을 하다가 또 이렇게 살면서 삶의 애환 속에서 다시 자기의 자존감이랄까 또 이런 부분들이 다시 찾게 되는 어떤 그 계기가 돼서 극복도 되고 예술 세계가 오롯하게 이렇게 남는 모습 그리고 작가로서의 이제 길이 열리고 그런 새로운 삶을 사시는 것 같아요. 네, 맞아요. 여기서 이제 질문이 우리가 과연 그 미술을 그 의도적인 학습이 가능한 학문인가? 네. 아니면 우리 김혜인 작가 선생님처럼 스스로 피는 꽃인가? 이게 어려운 질문인데 어떻습니까? 그 이제 두 가지 다가 원래 이제 결합돼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 중에서 조금 더 퍼센테이지가 센 쪽을 선택하라면 어느 쪽이냐라고 이제 하신 건데, 네. 그 작가들마다 이제 그 두 가지가 항상 결합돼 있고 또 중복돼 있는 상황에서 어떤 부분에서는
어떤 작가는 이제 자기의 직감력이 좀 좋은 작가들 그쪽을 유도해서 작업을 많이 하는 경우가 있고 어떤 쪽은 이제 인지적으로 다듬어서 나오는 쪽이 이제 또 센 작가가 있고 그러지 않나 싶습니다. 근데 이제 공식적으로 보면 네. 천부적이지 않은데 의도적으로 만들 수 없다. 네. 그러니까 천부적인데 지금 말씀해 주신 두 가지 가능성이 있다. 맞죠? 네. 가정을 한다면 그러면 우리 김혜지 선생님은 천부적이다. 예, 천부적이나 다듬어진 결과에 대해서는 우리가 퀘스천 마크를 붙이는 게 맞다. 또 그런 면에서는 특히 이제 우리 이제 관장님 그쪽이 가장 중요한 네. 그 전공 아니겠어요? 예. 그래서 일단은 그 작가들이 이제 첨부성이라고 하면은 우리가 금방 위원장님이 그 일반적 첨부성에 대한 얘기는 아닐 겁니다. 그렇죠. 재능이라는 거는 이제 우리가 태어날 때 하늘로부터 재능이 연결돼 있다면은 그 속에 무궁무진한 재능이 이제 숨겨져 있고 코드가 연결돼 있지 않습니까? 그런 차원에서 이제 첨부성이고 그다음에 이제 삶을 통해서 자기가 얼마나 예술적인지 방출이죠. 이제 막 끄집어내는 거. 그런 거에 따라서 이제 다른 것들 변화를 볼 수 있는데 그래서 그게 이제 관계성 속에서 누구를 만나서 나의 동기가 어떤 것들이 유발됐을 때 내 속에 있는 첨부성 속에서 어떤 것이 흘러나오고 뭐 이렇게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앞으로 이제 상당히 또 지적인 작업을 할 수도 있고 또 프로젝트 작업을 할 수도 있고 이 본인의 첨부성을 어떤 다양한 어떤 그 우리 미술적인 그 활동의 다양한 양태에다가 던져놔 봤을 때 재밌는 결과들이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일종의 빈센트 이제 고흐의 증후군이라고 할 만큼 퀘스천 왜라는 아트는 무엇인가와 교육이 필요한가와 그렇죠. 관습이 필요한가에 대한 질문은 온 인류가 열광하고 있잖아요. 네. 그런 측면에서 우리 작은 쌤이 나는 이러하였다. 그러나 나는 이와 같다라는 것에 대해서는 저는 동의합니다. 네. 예. 아트를 판단한다는 건 그건 안 되고.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우리가 여기서 이런 토론하는 이유는 조금씩 이제 드러내줘고 어떤 것 광의적이고 큰 어떤 그런 부분들을 보여주지 못하지만은 어떤 그 선을 보여줌으로써 또 경계를 조금이라도 보여줌으로써 좀 더 접근할 수 있기 때문에 좀 감동받은 게 왜 나는 담력 실험을 담력을 위해서 밤을 새고 아침에 나왔는가 이 멋진 스토리거든요. 그러니까 훌륭한 무언가가 있는 분이란 말이죠. 그 뭐 달달귀신 보셨어요? 몽달귀신을 그러나? 몽달귀신. 몽달귀 씨는 봤는데 달달귀 씨는 안 본 것 같아요. 박수 한번 쳐주세요. 감사합니다. 네, 멋지신 말씀이고요. 자, 김농 작가 선생님 어떻습니까? 네, 저는 뭐 이렇게 그림을 뭐 공부를 그렇게 잘하지 못했어도 뭐 이렇게 그림을 그리면 뭐좀 작가라면 뭐 다 그랬듯이 뭐 잘 그린다는 얘기도 들었고 또 교내 뭐 사생대에 나가면 상도 받고 해서 그런 자존심이나 뭐 어떤 정체성을 거기서 뭐 찾는데 크게 뭐 그림 그리는 게 많이 도움이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근데 뭐 그림 그리면은 뭐 배 굽는다고 가난하게 산다는 얘기 때문에 제가 뭐 응용 미술을 전공했는데 이 사회생활 하면서 이게 잘 적응이 안 되더라고요. 이게 응용 미술 이게 어떤 사회의 어떤 그런 오너들의 이렇게 의견을 들어서 제 거를 이렇게 만든다는 게 그래서 자꾸 내 거를 주장하게 되고 하기 때문에 그래서 교수님한테도 자네는 그 디자인보다는 그 순수 쪽에 맞는다는 그런 얘기를 자주 들었고 해서 결국은 사회생활이 이렇게 겉돌게 되고 아웃사이더가 되고 괜히 그냥 회사주의를 계속 이렇게 맴돌게 되고 이렇게 주변 가운데에서 점점 주변으로 좀 이렇게 자꾸 이렇게 밀려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결국에는 그림을 그리게 됐습니다. 네, 너무 감동받았는데 박수 네. 아주 우리 이 관장님이 훌륭한 분이세요. 이걸 발굴하고 오늘 자리를 마련하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예, 그 철학에서 그 진리를 탐구한 부분들이 있는데 이제 그런 부분을 결국은 인식론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인식론에는 이제 지식에 대해서 이제 연구하고 탐구에 들어가는 거거든요. 근데 현대 미술에 오게 되면은 인지 미술로 이름 짓지 않습니까? 근데 인지 미술이란 부분은 예전에 이제 미술이 이제 감각적 예술에서 있던 영역에서 좀 더 확장되면서 하나의 이제 텍스트로
그 속에 지식이 있다라고 이제 보고 다양한 뭐 은유법이라든가 상징법이라든가 이런 걸 써가면서 표현법에서는 뭐 해피하게 그릴 수도 있고 또 팝아트적으로 그릴 수도 있지만은 실제로 복잡한 우리 현대 미술 속에 현대 속에서 다양한 정보 지식을 작가들도 만들어내고 있다는 그런 뭐 미술 세계로 넘어왔거든요. 그렇게 봤을 때 김은호 선생님 같은 경우에 지금 디자인을 하면서 또 미술에 접근해 봤을 때 거기 이제 성이 안 차시다 그랬어요. 하지만은 이제 현대 미술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랬을 때 큰 또 자양분이 되지 않았을까 싶어요. 그래서 디자인은 디자인 나름대로 학문을 연구하고 또 어떤 진리를 보여주는 방식이 있지 않습니까? 나름대로의 정의화된 방식이 있고 시스템적인 부분이 있고 그걸 지금 현재 이제 회화에다가 이제 접목해서 아마 오늘과 같이 또 이런 멋진 작품이 그런 자양분 속에서 또 인지미술도 구축되고 나오지 않았나 싶어요. 네. 근데 이제 우리가 부담아 들어야 될 것이 나는 사회부 적응자다라는 이 언어가 굉장히 큰 고백입니다. 그렇죠. 이 자아라고 하는 것과 이 사회라는 울타리에서 나는 부적응자다라고 고백하셨어요. 따라서 나는 이 상업적 개념이거나 도식화된 작품을 할 수 없다. 난 파인아트다. 이렇게 정의를 여기 지금 두 줄에 나와 있는 거예요. 이렇게 이제 자기가 판단하고 말하기가 쉽지 않은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우리 문호 입장에서는 자살해야 되죠. 그죠? 작품을 자살하고 절명하잖아요. 그 하물며 뭐 여기 예에 들지 않지만은 뭐 이문열 작가도 지성님은 민주 쪽을 들고 보수 쪽을 들어야 되는데 왜 그러냐. 사회와의 불안합니다. 그 양반의 에세이 화두가. 그런데 나는 아웃사이더다. 나 이런 분 처음 봐요. 나 레포트도 아니고 아웃사이더다. 참 멋진 그 출발인 것 같아요. 점을 좀 찍어드릴까요? 어떻습니까? 아마 그 예술이란 부분은 항상 독창적이어야 되고 또 자기가 새로운 것들을 만들어내고자 하는 갈구하는 어떤 그 무엇이 있어야 되는데 그게 바로 철학적 사고라고 봅니다. 근데 철학적 사고를 작가들이 이제 가지게 됐을 때 결국은 타자와의 다른 점들, 차이점들을 많이 이제 발견하게 되거든요. 그러면서 또 자기의 특성을 더 특성화시켰을 때 결국은 사회성이라든가 이 부분에서 본인이 이제 괴리감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더 가져올 수도 있겠습니다. 그렇죠. 하지만은 예술에서 창작성으로 보자면은 독특한 어떤 자기만의 어떤 세계, 어쩌면 고립되었기 때문에 자기만의 세계를 또 만들어낼 수 있는 어떤 에너지가 또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죠. 아주 고요라고 하면 비유하자면 이제 아주 컴컴한 방에 아주 방이 자기 호롱불을 비춰 있잖아요. 그렇죠. 빛이 분재되어 있으면은 그 빛을 못 보는데 컴컴한 자기 방에 들어가서 호롱불을 켜는 그걸 아트 철학이라고 하나요? 한번 들어볼까요? 자, 우리가 두 번째 중요시 여기는 관점이 작가의 철학 세계를 유도하거나 만나고 싶어 한단 말이죠. 김원홍 작가 선생님, 아트 철학, 작품 세계를 만드는 작가의 자기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일단 작가는 일단 작업을 할 때 일단 자기 작품에 대해서 진실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래야 그게 작품에서 풀리게 되지. 거기에 대해서 무슨 다른 상업적이라든가 다른 타인들의 그 의식을 먼저 개입하면 그 작업이 잘 풀리지 않는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자기 진실된 감정에서 자기 작업을 하고 그러면서 작업을 하게 되면 자기 안에 그 보석이 이렇게 발견하게 되고 그 보석을 계속 갈고 닦으면은 타인들한테도 그게 어떤 좋은 감흥이나 여러 가지 느낌을 줄 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선은 자기 작품한테 진실하게 일단 접근을 해야 된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역시 길박하네요. 그 예술을 한다는 것 자체는 이제 그 예술 활동 속에 시간이 많이 이제 결국 지나가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면 이제 퇴색하게 되고 그 퇴색한 어떤 여러 부분들 중에 이제 상업성 얘기도 이제 하시는데 결국은 작가들은 항상 그 초심 자체, 초심을 이제 놓지 않는다 그러죠. 이제 그 잃어버리진 않을 거예요. 초심은 들어 있을 텐데
초심을 놓지 않고 다시 끈을 당겨가지고 예전 초심의 그 시간대를 한번 또 맞이하는 그런 것이 중간중간에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그 충격을 어쩌면 그 김은호 선생님 말씀을 듣는 우리 다른 작가 선생님들도 가끔 아마 그런 문화적 충격이 또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 초심을 통해서 뭔가를 보여줬을 때 어쩌면 뭐 예술로 그걸 한 거지만은 사회에도 그런 영향이 미치지 않을까라고 좀 확장된 생각까지 좀 가지고 계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의 입장은 이제 앞에 말씀도 그렇고 지금 이걸 글자를 이렇게 쓰시니까 이 보석이라는 것을 어떻게 표현해야 되겠는가에 생각을 했어요. 제가 볼 때는 이제 그 심리 추적자로서는 일단은 프로이드를 봐요. 지금은 더 프로이드를. 프로이드적 분석에 슈퍼 에고라는 측면이 초자아가 나오잖아요. 그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어떻습니까? 예. 궁극에는 그런 자아의 엄청난 아트의 영역까지 도달하는 어떤 갈구가 아닌가 이렇게 보면 돼요. 지금 원초적 자아에 대한 그렇죠. 부분들로 아니 이걸 갖고 계세요. 네. 예, 그 갈등과 깊이가 이제 이따 이제 뭐 작가 선생님 자기가 어떤 방향을 이제 말씀도 하시겠지만 이분이 아주 독창적으로 이렇게 굉장히 폐쇄적인 회로 속에서도 침착하게 추적하고 있다. 그 좀 연결이 이제 드디어 되는데요. 그렇죠. 폐쇄적이기 때문에 이제 어쩌면 고립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죠. 아까 호롱불 한계 같다는 게 그렇죠. 밝히니까 이제 원초적 자아 자체가 밝아진 거거든요. 그래서 순수함에 대한 접근에 대해서 계속 마음속에 담고 작품에도 좀 진실성을 담아내야 되지 않는가라는 그 순수의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하시는 것 같아요. 그렇죠. 이게 시적이죠, 거의. 이게 똑같이 별을 보지만 그 별을 보고 이제 사랑을 얘기하기도 하고 영혼을 얘기하기도 하는데 이 선생님은 내가 보석이다. 갈랍시다 말이지. 이렇게 느껴집니다. 아주 문학적인 분이세요. 네. 그 화가 있기 전에 문학적인 이 생각을 글 표현을 떠나서 네. 눈여겨봐야 돼요. 네. 우리가 이제 자아가 이제 있고 이 자아를 통해서 자기를 단련시키지 않습니까? 그렇죠. 또 이 원초적 자아라든가 또는 이 충동적 자아 쪽에 어느 쪽으로 더 많이 이제 자기를 성장시킬 거냐 해서 이분이 갖고 있는 이 자아의 특성은 좀 이성적인 부분들 또 이제 고뇌하고 사색하고 또 혼자만의 이제 고립적인 어떤 그런 형태를 통해 가지고 자기 내면에 이제 침장하면서 이렇게 원초적 자아를 보고 결국 본질을 보고 예술로 이제 잡아내고 그걸 끄집어내서 보여주고자 하는 이런 형태를 좀 갖고 계신 것 같아요. 방향성은 뭐 기술했네요. 기술과 과학의 진보로부터 사람들의 고립을 상당히 우리가 이제 흔히 얘기하는 이제 문명에 대한 특별한 거부가 있으세요. 네. 뭐 이게 자기는 자연으로 돌아가자, 인간을 존중하자 이런 어떻습니까? 네, 뭐 결국에는 저희가 자연 속에 있기 때문에요. 그렇죠. 근원은 자연이기 때문에 자연으로 돌아가야 행복해질 수 있고 자기를 찾을 수 있다고. 그런 이제 그게 굉장히 강하신 지금 작품 세계를 나가시는 거죠. 네, 근데 그쪽으로 좀 하고 있는데 아직까지는 방향을 정확히 잡지는 아직 못하고 있습니다. 예. 오늘 뭐 철학가 한 분을 모신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오늘 예술이라는 것 자체가 이제 아주 본질적 탐구로 들어가게 되면은 그 철학에서의 그 철학을 하는 철학가들과는 또 다른 면모의 그 예술적 철학에 정말 철학가들의 면모를 갖출 수가 있는데 오늘 김은홍 선생님도 마찬가지로 그게 냄새가 좀 나죠. 예, 네. 자연에 대한 깊이 있는 성찰이라든가 또는 자기 내면의 탐구 또 내면의 성찰 이런 부분들을 잘 결합을 시키고 그래도 소위 우리 이제 껍데기라 그러지 않습니까? 살아가는 이 자아의 모습은 그래서 이 현실을 또 담아내고 있는데 현실을 잘 또 조화를 시키면서 자기 작품 세계를 풀어가고 계시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이 위원장님과 저랑 하고자 하는 것이 하이타치 딜러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이 작품을 훌륭한 그 구독자에게 나눠주는 일이라고 해요. 딜러예요. 그리고 정말 고급 그 거래를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철학을 팔고 영혼을 팔고 냄새 나는데 네. 눈여겨보고 지금 사야 되는 거죠. 그렇습니다. 예. 굉장히 지금 뭐 이제 예술을 판다라고 했을 때 그 전에 이제 상업적 판다와
우리 이제 정말 아트를 판다가 이제 틀리다고 봅니다. 완전히 다르죠. 예, 이제 아트라는 거는 소위 말해서 지금 바이러스를 이제 파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술이라는 말 자체에 인간이 얼마나 창의적이고 그다음에 순수하게 살아가야 되는가에 대한 담론이 들어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금방 김은호 선생님의 자기 예술 철학과 어쩌면 맥락이 같다 이렇게 볼 수 있는 부분은 내가 진실되게 예술 작품을 대하고 작업을 했을 때 다른 사람들에게도 영향을 끼친다. 그러니까 사람들에게 순수한 것에 대한 바이러스가 되고 그게 전염이 될 수 있다라고 이렇게 좀 보시는 거니까 우리 예술을 판다가 그 자체가 순수함을 팔아서 바이러스화 시키겠다는 그 좋은 쪽의 아트 철학을 얘기하신 거예요. 감사합니다. 이제 또 이제 주장 한 번 더 계시니까 석죠. 김혜진 작가님 좀 어떻습니까? 저는 좀 편안하고 휴식 같은 그런 작업을 하고 싶어요. 그림을 그렸을 때 누가 봤을 때도 보면 그냥 그 마음이 불안했던 마음이 좀 제 그림을 봤을 때 좀 편안해지는 그런 작품을 하고 싶거든요. 요즘 현대인들이 스트레스 많이 받잖아요. 스트레스도 많이 받고 또 뭐 정보 홍수 이런 것도 많고 이랬을 때 제가 경험해 본 경우는 제가 힘들 때 누군가의 그림을 보고 너무 마음이 편안해진다 이런 걸 많이 느껴가지고 제 그림도 누군가에게 이런 휴식 같은 그림 이런 그림을 주제로 많이 그리고 싶어요. 그리고 이제 여기 지금 인터뷰 자료를 보면 이제 커피자루 얘기가 나오고 그러는데 네, 이건 이제 재료에 관한 건데 요즘에 이제 그 재료를 많이 고민을 하고 있어요. 그냥 유화를 하는데 그냥 캔버스에 그리는 것보다 좀 재료를 많이 변형을 해서 근데 이제 눈에 띄는 게 커피자루더라고요. 그래서 몇 번 해봤거든요. 근데 느낌이 너무 좋아요. 그래서 지금 계속 그거를 연구를 하고 있어요. 이걸 어떻게 하면은 조금 더 잘 할까 하고 고민도 많이 하고 그래서 지금 커피자루만 작업실에 많이 모아놨어요. 그런 재료에 대한 고민도 많이 하고 있어요 지금은. 야, 이거 어디서부터 얘기가 나와야 될지 모르겠네. 일단은 이제 마테리에 대한 실험, 그 다음에 물성에 대한 또 실험, 그 다음에 이제 이 개념 예술로 들어가서 이걸 오브제로 보느냐, 이거 많은 얘기를 그냥 폭탄처럼 얘기하고 또 나는 노 프로그램, 난 편안한 그림, 치료제가 되고 싶다, 뭐 이렇게 나오니까 이거 많이 좀 짚어주세요. 네, 그 결론적으로 그래서 이제 휴식을 그리고 싶다라고 좋습니다. 했잖아요. 근데 제가 휴식에 대해서는 저도 이제 그 다이얼로그 휴식의 대화 이렇게 해서 그 좋네요. 작품의 타이틀을 좀 오랫동안 그려왔었습니다. 그래서 생각을 좀 많이 해봤었는데 그 휴식이 여러 가지 이제 개념도 있고 논리도 있겠지만은 하나 좀 작게 또 시작을 해보자면은 진정한 휴식이라는 거는 어떤 일들을 뭐 마무리가 많이 됐을 때 이제 드디어 이제 그 일을 손을 놓을 수가 있을 때 휴식이 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마 그 김혜진 선생님 같은 경우에 지금 자기가 어렸을 때 이제 이 살아온 배경이라던가 그 내용을 들어보면은 나름대로 완성된 내공이 있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만치 이제 여러 가지로 갈고 닦은 것이 있기 때문에 이제는 그렇게 뭐 목마르다 그러죠. 목말라가지고 헐떡거리고 급하게 뭘 찾아야 되고 이러는 것이 아니라 이제 좀 편안함의 시간이 이제 오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래서 내가 내 나름대로의 내공을 통해서 이제 휴식이라는 것까지 왔고 많은 사람들과 같이 공유해서 그런 시간을 만들어 보겠다. 그렇게. 그러면 근데 이제 놓치지 말아야 될 게 저도 이제 한 3년 전부터 이제 명작 단편 소설을 다시 읽는 공부를 하고 있어요. 이방인을 이제 한 3번 다시 읽었는데 하루에 다 읽어버리는 거예요. 그때 그 해변가가 나오는데 아까 그 얘기가 문득 연상됐어요. 나는 왜 해변가에 사공이 이걸 다 지켜보았다. 이게 비슷해요 이미지가. 그 알베르토 까뮈의 그 정신세계 상당히 이렇게 외로우면서도 엉뚱하거든요. 네, 엉뚱하고. 근데 그런 것을 우리가 이렇게 쉽게 볼 수는 없지만 우리가 지켜봐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또 갑자기 뭐 권총 자살 같은 거 하지만 저는 절대 그렇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제 삶이 너무 소중하고 제가 하고 있는 일이 너무 좋고 그렇기 때문에 절대 그런 일은 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또 애들 이쁜 애들이 그럼요.
근데 제가 말하는 건 작품 세계에서. 아, 예. 예. 그리고 이제 보세요. 이렇게 편안한 이따가 이제 작품 속에 나오겠지만 너무 유쾌하고 편안한데 갑자기 그 커피 우리가 자루로 말이야 이거 아주 난장판인 것 같아. 그게 말씀하세요. 예. 이제 일단 이제 편안하게 나름대로 내공을 갖고 작업을 하다 보면은 이제 한 가지만 하면 좀 지루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확장성을 꾀하려고 하시는 좋습니다. 거죠. 그래서 이제 확장성이죠. 물성이라든가 마티에르에 대해서 이제 좀 편안한 입장에서 그렇다 그러면 욕망이 있게끔 잡는 것이 아니라 내가 즐길 수 있고 편안하다 그러면 오히려 전체적인 시각 전지적 시점이 이제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전지적 시점으로 재료를 다루어 보겠다. 그래서 커피를 마시는데 이제 커피 마대자루가 있으면 저것도 예술이 될 수 있는데 이것도 확장된 생각이죠. 그래서 일단은 잡아둬 재료. 그래서 언젠가 이제 또 이제 쌓이면은 좋은 작품이 기대되네. 어느 날 그래 저기는 뭐가 들어가는 것이 그거네 하고 터지겠죠. 그래서 지금 재료에 대해서도 이제 좀 시점이 금방 말씀드린 것처럼 확장된 시점을 가지고 마티에르에서부터 물성에 관한 재료를 그렇죠. 그럼 확장해 나가고 오브제 개념을 조금 드려야 될 것 같아요. 개념을 좀 삽입시켜서 우리가 이론을 만들어 드리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그래도 이분 작품을 이제 소개를 하겠지만 이거 얼마에 팔릴지 모르겠어요. 지금 저 바로 이제 얘기가 나오겠지만, 근데 눈여겨봐야 될 작가가 아닌가,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예. 두 분의 철학에 대해서 박수 한번. 자, 이거는 일단은 요번에 이제 대상을 받으신 작품인데 들어주셔야 되거든요. 네. 별이 된 새. 제가 들어요. 예, 들어주셔야죠. 얼굴이 나와야 되니까. 자, 별이 된 새. 작품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요즘에는 뭐 계속 뭐 4차 혁명 시대 뭐 그래가지고 점점 개인들이 회사에서 밀려나고 설 자리를 잃어가고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또 뭐 돈이 뭐 후기 자본주의 시대라 그래가지고 돈이 전부인 어떤 그런 세상에서 좀 개인들은 점점 위축이 되고 어떤 설 자리를 잃어가고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어떤 그런 이미지를 어떤 그런 쇠창살이나 어떤 그런 이미지로 해서 일단은 했고요. 그래서 거기를 그런 자기를 올가매고 있는 그런 현실에서 좀 벗어나기 위한 어떤 그런 탈출구로 어떤 새라는 어떤 그런 이미지를 제가 동원을 했고요. 그 새는 결국 별이 된다는 종착점으로 나아가야 된다는 별은 사실 우리가 뭐 어머니의 자궁 같은 어떤 뭐 그런 이미지도 있고 저희 인간이 별에서 왔다는 그런 과학자들의 얘기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어떤 현실과 그런 새와 별과 어떤 그런 소통을 어떤 그런 좀 이렇게 연결시키고자 저희가 작업을 한번 해봤습니다. 제가 아까 인터뷰 전에 저는 그냥 이거 보고 요새 임진강 공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임진강하고 제가 한탄강, 철원, 파주, 연천을 공부하고 있어요. 땅 공부를. 근데 딱 거기에요. 어떻습니까? 네, 이게 처음에는 저희 부모님이 실향민 부모님이 전부 다 평양분이라서요. 제가 통일과 어떤 좀 DMZ에 관련된 그림을 처음에는 이렇게 시작을 했어요. 근데 그리다 보니까 어떻게 어떤 제 현실과 요즘의 어떤 별이 된 새야 어떤 그런 게 좀 연결돼 가지고 이렇게 그리긴 했는데 사실은 저 근원에는 DMZ 어떤 그런 이미지를 제가 어떤 거기서부터 그림이 시작됐거든요. 그래서 DMZ라는 거는 어떤 우리 민족이나 국가가 지금 얽매여 있고 제가 더 우리가 더 팽창하고 또 잘 돼야 하는 그 민족이고 나라인데 우리를 지금 막고 있는 어떤 그런 뭐 쇠창살 같은 어떤 뭐 그런 의미에서 같은 뭐 의미가 대동소이한다 그래서
그림을 어떻게 이쪽으로 해서 더 풀어나가게 네, 됐어요? 저는 뭐 바로 보고 알았어요. 네. 그리고 이제 제가 이 벗에게 이 벗도 이제 사진을 하기 때문에 나를 굉장히 어렵게 거기를 답사를 했는데 이 석양 높이예요. 깜짝 놀랐어요. 거기를 안 가본 사람이 이 석양 높이가 여기 안 와요. 네. 근데 딱 그 임진강 거기 석양 높이예요. 여기. 아, 네. 그 석양이 엄청 아름답더라고요. 시상 그 절개하고 내려오면서 딱 요 높이고 물길이 그렇고 그리고 이 지금 색감도 가슴에 와요 저는. 얘도 그렇고 이 철망도 그렇고 이게 디무제트 우리 쪽이라 네, 이거예요. 네, 네. 가보지는 않았지만 그냥 그럴 것 같다는 생각으로 그랬습니다. 그는 만약에 모태가 그렇다면 계속 저는 이 작품을 세계를 펼쳤으면 하는 생각이 들고 어머니 자궁이로 표현 좋죠 어떻습니까? 예. 예. 그 어머니 자궁 이렇게 하면은 여러분 이제 우주를 얘기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 창조성이라든가. 예. 어디 그림 얘기 할까요? 그럼요. 거의 넘어가야지. 예. 일단 그림에 이제 우리 김은호 선생님께서 전체 갖고 있는 느낌에 관한 필링에 관한 그 해설을 전달해 주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데 이제 그림에는 이제 결국 도상이라 그래서 그림에 갖고 있는 형태상이 있고 그다음에 내용상이 있는데 형태를 먼저 보게 되면은 지금 뭐 성장 과정이라든가 예술 철학을 들어보니까 이분이 이제 원초적 자아라든가 내면에 있는 슈퍼에고 같은 부분들까지도 탐구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쩌면 저 철망이라는 거 안쪽에는 우리가 이제 자기를 훈련시키고 또 이성적인 작업을 진행할 수 있는 자아가 존재하고 있고 저 철망 밖에는 그 원초적 자아가 이제 있는데 일단은 고립이 돼 있죠. 철망이라는 걸로. 하지만 철망이라는 특성 자체는 물성들이 서로 오고 갈 수가 있다는 거죠. 이 철망을 통해서. 그리고 저기에 있는 새 자체는 그러니까 저기 결국은 내 마음속에 고요한 그쪽에 원초적 세계 속에 있는 그 영원한 세계에 있는 새들은 마치 별이 된 것처럼 자유롭게 날아가고 있어요. 근데 실제로 이분이 그리신 별이 된 새에 그 별새는 어디에 있냐면 이쪽 자아에 있다는 거죠. 이쪽 철망 안쪽에 있어요. 그러니까 철망 안에서 자기 자신 자체가 이제 별이 된 새가 돼서 어쩌면 자유롭게 이 철망의 이 세계와 저 세계로 자유롭게 넘나들 수 있는 그 자유인의 모습이 그려져 있다라고 보이거든요. 그래서 어쩌면 차은과 피아노로 봤을 때도 차은과 피아노를 오고 갈 수 있는 정도의 어떤 그 빛의 새가 있고 또 어떤 고립된 어떤 경계 지금 디에무제트까지도 말씀해 주셨는데 디에무제트라는 거는 분단의 상징이고 그 다음에 그 분단으로 통한 인간의 아픔을 상징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우리 지구로 보자면 전 지구가 마지막 그 아픔이 그 분단의 역사가 이 한반도에 있다는 거. 그래서 그 아픔과 고립과 그런 그 상흔의 어떤 그 상징으로서의 그 디에무제트인데 그 디에무제트조차도 이 빛이 된 새는 자유롭게 넘나들 수 있는 어떤 그 정도까지 본인의 의식을 이제 고양시켜서 작업에 표현하신 것 같아요. 네, 일단 너무 훌륭한 작품이고요. 네. 이거 작품 가격이 얼마인지 모르겠는데 네, 지금 이런 작품은 참 만나기 어려운 작품입니다. 완성돼 있는 어떤 자아의 모습, 빛의 새가 완성돼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색감도 너무 훌륭하고 이분 눈여겨봐야 될 것 같아요. 일단 여기까지만 해서 일단 자, 우리 밤에 이제 몰래 담력 실험을 계속 해가지고 어떤 작품을 만드셨는지 우리가 궁금한데 오늘 제가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김혜진 작가 선생님, 여러분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네, 이 작품은 수채화인데요. 이게 이제 약간 제 아트 철학하고 연계돼 있어요. 네. 왜 아트 철학하고 연계돼 있냐면은 그 모델이 서 있는 그 자세가 약간 불안정해 보이잖아요. 그렇죠. 네, 그 불안한 현대인을 표현한 것이고 그 옆에 의자는 휴식을 취할 수 있는 그런 걸 표현한 건데 그게 바로 제 그림이라고 생각하고 표현을 해봤고요. 그리고 이제 그 인체 색깔은 저는 이상하게 현대인들은 불안하고 불안정하다는 생각이 계속 있어서 그 인체 색깔을 무채색으로 좀 가라앉혀 보고 대신에 바탕은 좀 활동적이고 현대인들의 우리들의 그런 활동적인 거를 보색 대비로 맞춰가지고 표현을 해봤어요. 아주 간단하네요. 네. 뭐 여기 다 하셨어요. 네. 뭐 내 의자 갖다 놓고 내 그림 갖다 놓고.
죄송하지만 이게 이런 작품 설명은 쉽게 해야 돼. 힙선이 약간 우측으로, 허리선이, 어깨선이 위로, 뭐 그리고 이 불안함과 그다음에 그렇게 편안함을 주기 위해서 이러하였다 그러는데. 요게 그러면 여기 지금 요게 뭐예요? 요게 의자예요. 의자가 의자. 의자이고 의자에 이제 한쪽 다리만 딱 걸터 있잖아요. 이렇게 잡아뜨려 가지고 여기 앉아 이렇게 세운 건가 그러면? 그쵸. 완전히 역발상을 하셨네. 반항적인데요 여기도. 그래요. 네, 약간 좀 제가 네. 하여튼 먼저 말씀하세요. 얼추 다 하신 것 같은데. 지금 그 누드화 하나를 가지고서 이렇게 현대인의 이야기, 또 결국은 또 작가가 의도하는 또 삶이 앞으로 이렇게 됐으면 좋겠다라는 이렇게 표현을 하셨어요. 이제 의자가 있지만 이렇게 편안하게 쉴 수 있지만 현대인들은 계속 움직여야 되는데 그 한쪽은 쉴 수 있는 어떤 여지를 가지고 있거든요. 그런 이제 우리 현대인의 이제 그 숨은 이야기를 여기 빗대서 이제 누드화에 해주신 것 같은데 한편 그런 것들을 다 버려버리고 이제 보는 미술로서의 이제 또 누드화를 보자면은 전체 색감이라든가 이런 게 보면은 단순하게 마치 우리나라 한국화의 오방색을 보는 것처럼 상당히 담백하고 깨끗한 것 같아요. 여기서 색을 조금 더 앞으로 더 날리신다면은 인체가 들어가지만은 추상미가 있는 그 누드화 같은 그림까지도 연출될 수 있을 것 같아요. 누드화 부분도 연구 많이 하셔가지고 또 진행된다면은 좋은 어떤 누드화 부분 하나도 건질 수 있을 것 같은데. 예. 그래서 지금 이제 이 똑같은 작품을 저는 이제 좀 더 많이 단순화시켜서 이거는 수채화인데 유화로 한 번 더 해볼 생각이 있어요. 예, 지금은 이제 수채화니까 이 인체 선을 살려서 나머지는 좀 약간 그 단순화시켜서 한번 해볼까 생각 중이에요. 예, 유아 기대가 되죠. 네. 수채화 이 정도 물성 다룰 줄 알면 천부적인 분이세요. 네. 그래서 아마 그 다음 작품부터는 지금 그렇게 지금 조금 추진되고 있는 것 같은데 네네. 가능하면 손 테크닉이라든가 이런 부분들도 좀 많이 버려버리고 그렇죠. 예, 이제 군살이라 그러잖아요. 네네. 이제 군살이 다 띄고 나면은 오롯하게 이제 그 인체를 다룰 경우는 인체 선에서 가장 중요한 그 전체적인 흐름의 선만 남게 돼서 정말 담백하게 인체도 아름답게 표현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요 사이즈가 어떻게 되죠? 요 그림 사이즈가? 53에 73이니까 20호. 적지 않은 그림이네. 예. 수야 적은 그림이 아닌데. 나름 아주 훌륭한 작품 감상했습니다. 야, 이제 여기서 조금 이제 우리가 그 작가 선생님들의 내면을 이제 만나게 돼요. 그래서 우리 이 관장님이 늘 이 코너를 중요시 여깁니다. 어떤 분의 창의적인 인물을 소개할지 궁금하네요. 예, 그런 작가 선생님 말씀해 주세요. 네. 뭐 아까도 뭐 DMZ 얘기 좀 했지만은 저희가 좀 실현민 저희가 이고 저 부모님도 전부 다 이북 분이라서 전쟁을 겪었던 분이시고 그런 의미에서 그 게르하르트 리히터라고 그 사람도 이제 전후 동독에 있다가 지금은 세계적인 작가가 되어 있지만은 그 사람도 전후 2차 대전 때 그런 비참한 참장을 겪은 사람으로서 같은 조금 동질감을 좀 느껴가지고 그 사람의 작업이라든가 그 사람의 작품 세계를 좀 눈여겨 봤거든요. 그 사람은 기본 마음속에 역사성이라는 게 그런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일상적인 사물을 볼 때도 지금의 상황에서 보는 게 아니고 역사적인 커다란 시점에서 어떤 일상의 그 사물을 봐서 사진이라든가 그런 그 여러 가지 그런 매체를 동원해서 작업을 하고 있는 작가거든요. 그래서 창의성이라는 어떤 그런 개념도 역사성이라는 그런 시선으로 바라보면은 조금 더 일상의 그런 흔한 풍경이나 물건들이 좀 새롭게 바라볼 수도 있고 또 새로운 의미로 또 자기한테 다가설 수도 있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 그 게르하르트 리히터를 많이 조금 작품을 좀
눈여겨보고 있고 계속 좀 그 사람의 작품 세계를 좀 비슷한 방향으로 좀 가야 되지 않을까 하는 같은 동족상잔의 경험을 겪고 있는 그 사람은 독일 사람이고 저는 한국 사람이기 때문에 앞으로도 계속 그 작가를 제가 좀 계속 주목하고 있습니다. 네. 이 근본적으로 이제 표현의 차이인데 이제 여기까지 오면 이제 우리가 함축해서 너의 태제가 뭐냐, 너의 천차가 뭐냐라고 얘기를 하고 헤르테의 이 작가의 태제와 나의 태제, 너의 천착과 나의 천착이 아픔이라는 울타리에서 하나이거든요. 더 중요한 건 이분보다 당신입니다. 맞죠? 그렇죠. 예, 예. 작가는 결국 자기 작업 세계가 알려지고 또 성공이라고 해서 성공하려면 그 문제 작가가 되는 게 문제이거든요. 아, 맞습니다. 문제 작가가 어떻게 되느냐가 문제인데 그 좀 문제 의식이 있는 것 같아요. 먼저 지금 여기 이제 게르하르트 리히테 이분에 대해서 창의적으로 또는 어쩌면 마음속의 멘토로서 보는 부분도 있고 이렇게 선정된 거는 지금 그 DMZ라든가 이런 얘기도 본인이 이제 갖고 계시잖아요, 내면에. 근데 여기에 이분이 게르하르트 리히테 같은 경우에 이제 2차 대전이라는 사건 속에서 결국 극복하면서 큰 작가로 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어떤 문제가 있냐면은 지금 세계 4대 성인이라고 하면은 소크라테스 뭐 들어가시죠 이제 예수 그다음에 석가모니 그다음에 공자 그다음에 소크라테스. 근데 이분의 이제 공통점이 이제 있다고 하면은 그만치 도를 닦거나 아니면은 그 의식이 성장한 분들은 비슷한 분들도 있다 하지만은 같은 수준에서 과연 인류애가 있느냐 없느냐에서 인류애가 있는 분들은 성인에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다들 자기가 갖고 있는 그 안과 그다음에 그 도의 수준을 넘어서 그거를 같이 나누려고 했던 인류가 있었기 때문에 우리 지구에서는 세계 4대 성인으로 이렇게 모시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인류애가 철학 분야에서도 중요하고 우리 예술에서도 중요하고 그런데 그 마음속에 인류애를 품고 예술 작품을 해 나간다면은 지금 이런 아픔들을 갖다가 그러니까 인류가 갖고 있는 아픔에 대해서 어떻게 같이 극복할까라는 그런 태제를 갖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앞으로 뭐 김은호 선생님 같은 경우에 마음속에 이제 커다란 어떤 큰 그림을 갖고서 작업을 하시기 때문에 문제 작가가 될 수도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일단은 최소한의 준비 때문에 제가 이제 검색을 좀 해봤어요. 알고는 있었지만 그래도 내가 인터뷰를 하는데 최소한의 다시 한번 복습한다는 입장에서 보고 두 가지 질문이 있었어요. 첫째, 굉장히 밝더라고요, 근작이. 예, 도상적이고. 우리 김문홍 작가 선생님은 궁극의 작품은 굉장히 빛나고 아름답고 명쾌할 수 있다. 말씀은 저렇게 어눌하고 태세적이지만 굉장히 아름다워요, 그림이. 예. 맞습니까? 네네. 예. 굉장히 제가 그래서 안도를 했어요. 이분은 사실은 표현은 이렇게 하시지만 우리 모두를 즐겁게 하는 무언가의 빛을 우리한테 보여줄 거다. 네. 답을 얻었어요. 지금 아주 어렵게 내가 살짝 돌려서 말씀드렸더니 그게 좀 질문이었어요. 너무 그분 그림이 아름다운 거예요. 도상적이고. 그런 작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예.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예, 너무 멋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김혜진 작가님 무슨 어떤 분을 추천할까요? 저는 이제 인상파 화가라고 해서 클로드 모네를 되게 좋아합니다. 그 왜 그러냐면 제가 빛에 대해 관심이 많다 보니까 이게 빛의 화가라 그러잖아요, 모네가. 그래서 그래서 이제 모네를 되게 좋아하는데 이 자연광, 불규칙한 자연광을 그림으로써 표현할 수 있다는 게 저는 그게 너무 위대해 보이는 거예요. 제가 하려고 해도 지금 그게 잘 안 되고 근데 아무튼 모네는 자연광에 그리고 이제 그 모네가 그 자연광을 연구하고 그릴 때 보니까 한 장소에서 연작을 많이 했더라고요. 그러면 그 루앙 대성당 같은 그림은
2년을 그 자리에 있으면서 그 시시각각 변하는 거를 다 그림으로 그렸더라고요. 그런 거에 대한 존경심도 있고 또 그 건초더미도 그렇게 해서 연작이 탄생됐고 또 그러다 보니까 또 그 너무 그 시대의 화가들은 전부 다 실내에서 그렸는데 모네는 밖에 나가서 그렸잖아요. 그러니까 자연광을 너무 많이 보다 보니까 이 백내장 수술을 2번 정도 했더라고요. 하고 그때 이제 마지막으로 유작이 된 수련, 그 백내장이 왔을 때 그 마지막에 된 수련을 연작을 했고 이런 거 봤을 때 저는 진짜 이 자연광을 연구하고 싶거든요. 근데 아직까지 거기까지는 안 가는 것 같아요. 제 실력이. 그래서 전 모네를 좋아하고 있습니다. 빛 때문에. 자, 일단 요즘은 모네도 좋고 그런데 이제 모네 커피숍을 하려고 그러나 왜 커피 자루를 잡든고 예, 지금 그 휴식 처음에 이제 주제의식이 이제 휴식을 가지고 계셨어요. 그리고 휴식에 대한 다양한 이야기, 또 현대인들이 우리 삶이라는 것이 인생이 생로병사가 있고 또 아픔의 연속이지만은 서로가 보듬어주면서 가는 그런 공감적인 사고를 난 작품하고 싶다 말씀하셨는데 그런 회화적 출발은 일단은 그 모네 그 빛에 대해서 그래서 연구를 많이 하신 것 같아요. 그러면서 창의적인 인물로 다른 작가들은 이제 실내 작업을 많이 했지만은 야외라는 걸 또 발견하고 또 빛에 대해서 더 가까이 갈 수 있는 한 발이라도 가까이 갈 수 있는 거에 대해서 저희 연구한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이제 보셨기 때문에 또다시 또 선생님 작업 내부에서는 빛이라는 거에 대해서도 또 확장되는 의식을 가지고 또 내면의 빛을 탐구할 수 있고 그렇게 찾아갈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걸 조금 이제 정리를 해드리면 사실은 이거 모네가 정점, 모네가 최초라기보다는 중세 600년 그리고 한 500년이 어둠에 갇혀 있어서 그림들이 전부 다 실내에서 그린 게 맞습니다. 근데 결코 그게 전부가 아니고 원래 그 이전 그리스 로마는 야광이었다. 자연에서 그렸다. 특히 우리 동양은 다 백지에 그렸어요. 자연 그대로 다 그렸지 무슨 어둠에 들어가서 흑백 사진 찍지 않았거든요. 근데 그들의 예술이 중세가 갇혀 있는 다 이 배경을 해서 사진 찍듯이 그려놓고 이제 이분이 나오신 거라고 그러죠. 백내장까지 걸리고 난리가 났네. 그렇지만 깜짝 놀랄 얘기는 모네를 좋아하시네. 모네랑 결혼한 것 같은데. 본인이 일단은 이제 여러 색채를 지금은 이제 버릴 수 있는 많지 작업을 많이 하셨잖아요. 그렇지만 그런 원동력이 색채 연구의 작가들 또 그들이 이제 그 동시대에 창의적으로 그런 업적들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 후세대들은 이제 그걸 또 넘어서 또 한 족장 다른 세계로 나아갈 수 있는 그런 것들을 가지고 있다, 제공하셨다. 그래서 일단 창의적인 인물로 나는 색채에 대해서 또 빛에 대해서 참 마음에 두고 있는데 참 존경합니다. 예, 많이 이렇게 내재됐어요. 그러니까 조금 더 들어가셨어. 결혼 전. 그리고 제가 깜짝 놀랐어요. 이렇게 인터뷰 준비하면서 자연광, 자연빛 이런데 나는 자연광을 찾는다. 5광을 얘기하나. 예, 정말 그 두 분 다 너무 훌륭한 분들이라서 추임 박수하고. 자, 마무리 인사는 요렇게 하죠. 자, 먼저 마무리 인사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초대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그냥 두서없이 그림만 계속 그리고 있었는데 이번 기회를 해서 제 작업을 한번 되돌아보고 좀 재정립을 할 수 있는 기회였습니다. 그래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네. 저는 이 그림하는 입장에서 그 앙땡팡당을 알기 전과 후로 좀 나눠져 있어요. 지금은 알기 전에는 그냥 그림이 좋아서 그냥 그림을 그리는 사람이었는데 앙땡팡당을 알고 난 후로는 뭔가 좀 더 꿈도 많이 생기고 목표도 많이 생기고 뭐 해야 될 게 한 게 되게 많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막 의욕도 생기고 그래서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눠져 있어서 정말 열심히 하는 작가가 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별이 된 새죠. 예, 별이 된 새 김은홍 선생님하고 우리 김혜진 선생님 모시고 그 예술 세계와 또 삶과 예술을 또 결합해서 이렇게 살아가는
우리 인간의 이야기를 들어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창의적인 인물 소개에서 앞서갔던 또 좋은 분들에 대한 그런 창의적인 마인드, 아이디어를 또 들어보니 우리도 참 이렇게 새롭게 뭔가를 또 실험할 수 있는 그런 마음도 가지고 있어야겠구나 이런 마음도 많이 오늘 들여다봤던 시간인 것 같습니다. 지금 저희가 K아트 프라이즈가 이렇게 진행되고 방송을 진행했는데요. 앞으로 또 진행될 부분들이 지금 제4회 한국미술 리더전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오늘 접수는 오늘 마감되는데요. 나름대로 작년도에 그 한국미술저작권법을 입법 추진하기 위해 가지고 국회에서 일주일 진행했었던 3회가 올해 또 연장해서 이제 4회 진행되고 있거든요. 또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아유, 멋있었어요.